5. 행복을 만드는 시작이다. 어디서 왔어요? 코리아요. 그런 나라도 있어? 네, 일본 옆에 있어요. 1986년 처음 배낭여행을 하러 유럽에 갔을 때 한국 사람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여행은 고사하고 양복 입고 멋진 서류 가방 메고 다니는 아시안 사람들도 잘 보이지 않았었다. 부흥하는 일본을 얘기하며 한국의 위치를 알려야 했다. 한국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남, 북을 되묻는 사람들은 그래도 역사와 지리를 아는 지식인들이었다. 그러다 19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한국은 외국으로의 개방이 지구 곳곳으로 퍼졌다. 이제는 한류의 대세를 문화, 음식, 스포츠, 음악, 드라마 등 여러 곳에서 실감한다. 우리나라의 국격이 올라가니 이국에 사는 해외 동포로서 자긍심이 생기고 당당해졌다. 한국인이라는 나의 정체성도 업그레이드 되었다. 내가 꿈꾸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여행 작가다. 인터넷 세상이 되기 전까지 해외 여행자들에게 성경책처럼 이용된 책은 론리 플래닛이다.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거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으니 애써 무거운 책까지 들고 다니지 않는다. 그런데 도서관에 가보고는 깜짝 놀랐다. 유럽의 패키지 여행만이 아니고 캠핑카로, 렌터카로, 자전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행을 기록하여 만든 책들을 보았다. 나라가 부유해지면서 여행의 문턱이 많이 낮아져서일 것이다. 장소도 남아프리카에서부터 모로코, 스페인에서 아이슬란드, 블라디보스톡에서 포르투갈, 알래스카에서 파타고니아까지 세계 구석구석 안 가는 곳이 없다. 내가 배낭여행을 했었던 86년에는 동유럽 국가들은 아직 한국과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아 못 가던 나라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못 가는 나라는 북한과 전쟁 중인 나라를 빼고는 없다. 여행을 다니는 나이와 스타일도 다양했다. 흔하게는 비행기로 다니는 편안한 호텔 쪽으로 패키지 여행이 제일 많을 것이다. 한국의 직장 문화상 긴 휴가를 내지 못하니 짧게 많은 곳을 봐야 하고 언어도 자신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여행사가 안성맞춤일 것이다. 다음은 영어라는 언어의 장벽을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은 배낭을 메고 자유여행을 한다. 그리고 좀 더 여유있게 횡단하고 종단하고 돌아서고 가로질러 갈 수 있는 차가 차, 밴, 버스 타고 모험을 즐기는 여행자가 있다. 그 중에 나를 유난히 감동하게 하는 여행 유형이 따로 있다. 힘들어도 시간에 쫓기지 않고 천천히 가는 여행이다. 도보 여행이나 자전거 여행, 기차 여행의 매력을 느낀다. 나에게는 떨쳐버리지 못한 컴플렉스가 있다. 자전거 타기다. 딸에게 몇 번 배워보았지만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그만두었다. 넘어져 뼈라도 부러지면 깁스하고 몇 달 동안 애들 밥은 누가 해줄지 생각하니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좋겠다. 안장 위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어떨까? 딸과 함께 브런치를 먹던 어느 날 지나가는 자전거를 쫓는 나의 눈길을 딸의 눈길도 같이 쫓다가 말을 건넸다. 엄마, 자전거 레슨을 받아보면 어떨까? 혹시 알아? 내가 찾아볼게. 하며 딸이 인터넷을 뒤졌다. 제일 먼저 Ladies back on your bike. 다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라는 클럽. 한국에 동호회쯤 되는 것이 있었다.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탔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타지 않다가 쉴 용기가 없는 엄마, 부인, 할머니들이 대상이었다. 금남의 클럽이어서 더욱 매력이 있었다. 나는 개인 레슨을 받으면서 몇십 번을 넘어지고 깨지고 멍도 들었지만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았고 두려움은 서서히 없어졌다. 그렇게 배운 지 4개월이 되던 때 멜번에서 철인 3종 경기가 있었다. 여름마다 큰 이벤트로 행사하는데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대규모 아마추어 행사다. 풀 코스 철인 3종을 제외하고 초미니 코스부터 미니 그리고 반 코스 등 다양하다. 자전거를 배우라던 막내딸이 엄마와 같이 했으면 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 상상조차 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바다 수영 750m, 자전거 27km, 달리기 4km의 코스다. 중년이 되어 간신히 귀동량으로 배운 수영과 자전거를 타는 것만으로도 나는 소원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한 종목도 아니고 3개씩이나, 그것도 연달아서 한다고? 말도 안 된다고 펄쩍 뛰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속에서 스멀스멀 도전의 욕망이 치고 올라왔다. 게다가 창피할 법도 하건만 오히려 엄마의 자존감을 살리려는 딸의 속 깊은 배려에 그만 등록하고 말았다. 생전에 3종 경기에 참석했다는 경력은 아마 가문의 영광쯤으로 생각할 만큼 멋진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하니 그날 밤 잠이 제대로 왔겠는가. 나중에 생각한 것이었지만 무식하면 용감하다. 모르는 게 약이다가 딱 걸맞는 나는 무작정 덤볐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호기롭게 바다에 뛰어들었다. 나이별로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을 두고 출발했다. 어느 순간에 뒷무리의 사람들이 상어떼처럼 내 위를 덮치고 지나가지 않는가. 짓눌린 멸치같이 할딱거리고도 빠지지 않고 내 페이스대로를 되내며 끝낼 수 있었다. 여름이면 우리 집 똑똑한 강아지 보더콜리 양모리개와 같이 바다 수영을 해서 1.2km 정도 30분씩 했었던 것이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준비해 놓은 자전거 거치대로 달려가 물기 닦고 자전거 반바지를 수영복 위에 덧입고 양말과 신발을 고 장갑 끼고 모자까지 준비할 것이 많았다. 물론 내 발목에 끼워진 타임워치는 기록되고 있었지만 할 것은 해야 하지 않는가. 심각한 프로들은 달려와서 모자와 신발만 신으면서 자전거에 올라탄다. 27km 자전거를 타는 거리는 초보자에게 엄청나게 긴 거리였다. 사실을 얘기하면 그때까지 한 번도 그 거리만큼 타본 적이 없었다. 그뿐인가 나의 멋지고 튼튼한 첫 자전거는 철 자전거로 엄청 무겁다. 몸도 빳빳이 세우고 팔도 쭉 펴고 머리는 꼿꼿이 세워 지나가는 사람을 다 쳐다볼 수 있는 생활 자전거다. 그때는 로드바이크가 뭔지도 모를 때였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이었다. 돌아야 하는 코스는 해변도로 10여 킬로미터를 총 2.7배 돌아야 했다. 처음 한 바퀴는 그럭저럭 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정말 자전거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고 몸을 반쯤 누인 채 헉헉댔다. 정말이지 포기하고 싶었다. 경기를 위해 막아놓은 거리에 무리지어 지나가던 자전거들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다행히 나 같은 악바리들이 내 뒤로 듬성듬성 있을 뿐이었다. 군데군데 경기 도우미들이 서 있는데 참으로 미안했다. 나 때문에 차도를 막고 있는 듯했고 넓은 대로를 활보하고 있다고 생각할 무렵 사람들이 환호하고 격려해 주었다. 그들의 박수에 보답하려고 발끝에 힘을 모았다. 다음은 달리기 4km지만 거의 뛸 수 없었다. 여기까지 하고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 걸었다. 그야말로 나와의 싸움이었다. 거의 기다시피 하는데 누군가 나의 팔뚝을 끼더니 낚아채 갔다. 한참 전에 끝을 낸 딸이었다. 그냥 조금 끌리는가 했는데 날아가는 기분이었다.
어느새 최종 라인에 많은 사람들이 손뼉치고 함성으로 몇 명 남지 않은 꼴찌들에게 보내는 찬사가 들렸다.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나는 딸의 팔에 번쩍 들려 만세를 부르고 있었다. 그 뒤로도 또 한 번 두 딸과 다시 철인 3종 경기를 했다. 한 번 맛을 본 희열은 마약 같았다. 6개월 뒤 한국을 방문하여 간단한 접이식 철 자전거를 사서 한국을 휩쓸고 돌아다녔다. 배낭을 안장 뒤에 뱅뱅 돌려매고 국토 종주를 4대강을 그리고 제주도 한 바퀴 일본 후쿠오카까지 그 작은 자전거로 아주 천천히 홀로 하는 자전거 여행을 사랑했다. 뭐라고? 7박 8일을 하고도 책 한 권을 쓴다고? 고딩이 첫 해외여행을 하고 썼다고? 10세가 넘어 미국 횡단한 두 노인이 글까지 썼다고? 그것만이 아니다. 나 같은, 아니, 나보다 더 상황이 열악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보통 사람들이어서 더욱 놀라웠다. 도서관에 꽂힌 책 제목에서 이미 많은 야망을 갖고 사는 선배들을 보며 나는 여행 작가로의 비전을 확신했다. 자전거 타기를 소원만 한 것처럼 책 쓰기도 버킷리스트에만 올려놓고 있었다. 세계여행을 하며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파란만장한 삶의 모습들을 책으로 만들어 나누는 것이 앞으로의 꿈이다. 오래전부터 책으로 만난 롤 모델이 있다. 한비아 작가가 처음으로 쓴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3바퀴 반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스케일과 여행 스타일, 태도, 책을 쓰는 착각까지 꼭 담고 싶은 사람이다. 꿈을 향해 도전해야 하는 때가 왔다. 남인숙 작가가 말했다. 우리는 모든 경험과 아이디어라는 구슬을 다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구슬을 꿰 시를 찾는 사람이 작가가 되고 보통 사람들은 그 시를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시이 명주실이든 배단실이든 상관은 없다. 실과 구슬, 모양과 질이 다르다는 것은 다양성과 개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나에게 맞는 시를 찾아 떠난다.